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술사 이만철이라고 합니다. 발송배전 이제 기술사를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도 일부 시간 되는 대로 가서 현장에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전력공학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 준비하는데 전기 기사, 산업 기사를 포함해서 통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사 시험을 준비하심에 있어서 적게는 5과목, 그죠? 기사를 준비하신 분은 6과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게 될 전력공학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기계기구입니다. 발전기, 변압기, 정류기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하자는 거죠. 다음에 이런 것들의 어떤 회로적인 면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전기는 다 회로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게 뭐예요?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우리 요 사용하는 수용지까지 이게 전기가 와야 되는데 다 여러분들 어떻게 옵니까? 회로를 통해서 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전선인데요. 이 전선의 구성으로 해서 이렇게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회로적인 측면. 근데 모든 기계기구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 설치하거나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해야 되겠죠. 전봇대도 잘 설치하고, 철탑도 잘 설치하고, 잘하면 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법에 저촉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뭐에 저촉되면 안 된다? 법을 준수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라고 합니다. 설비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전기 설비 기술 기준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전기를 공부하신 분들이 가장 머리 아파하는 학문적으로 수학적인 개념이라든 그런 게 많은 자기학문이 있습니다. 자기학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5과목을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전기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회로에서 제어공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미 말씀을 들으셨겠습니다만 회로 이론의 산업기사는 회로 이론으로 해서 20문제가 출제되고요. 일반 전기 기사는 10문제에서 각 20문제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출제되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5과목 20점씩이니까 합이 얼마예요? 100점이죠. 그래서 100점인데 합이 100점인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모든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은 기능사에서 기사, 기능장, 기술사까지 모두 60점입니다. 이게 절대평가라고 그래요. 60점이 한 명도 없으면 전체 탈락이죠. 근데 시험 본 사람이 전부 다 60점 넘어서 올 합격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절대평가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기능사를 하고 오신 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면, 기능사에서는 과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로 오게 되면, 이제는 과락제도가 있다는 것도 유념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8개씩 이렇게 되어야, 미니멈 돼야 된다는 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심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기사 1차만 끝나고 나서 합격해서 자격증 주면 얼마나 해피하겠습니까? 근데 불행히도 2차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2차 시험까지는 6주 주어집니다. 그러면 6주 동안에 그걸 새로 공부하기는 굉장히 버거롭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1차를 준비하면서 이 1차거든요. 1차 주관식을 준비하면서 2차도 준비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은 뭘 하는 거냐면 전기 기사님이 되셔서 뭐 하는 거예요? 설비의 유지 관리도 하고 설계, 감리, 유지 관리, 소위 말하는 안전 관리 그런 업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관리하는 게 기사님들이 뭐 합니까? 전력 개통에 관한 운용을 하는 거거든요. 운영, 유지 관리. 그러니까 기본이 이 전력이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기왕지사 물론 다 똑같은 비중이죠. 물론 1차 때는
합격이 목표입니다. 60점이 목표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기왕지사 시험 끝나면 바로 2차를 준비하는데 새로 할 필요가 없이 1차 하면서 준비함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되는 이 전력이 거의 2차 시험의 50% 이상입니다. 50% 이상이고, 그 외에 이제 설계 부분이라든가 감리 부분이라든가 시퀀스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추가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력은 잘하자. 제가 그때 말씀드리면 이런 것을 암기하라고 하면, 특히 이제 조금 우리 책상에 앉아보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조금 피곤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암기력이 뒤떨어지다 보니까 스스로 자책합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 이 친구들도 처음에는 암기한 것이 하루는 갈 거예요. 근데 이틀 뒤에 물어보십시오. 아이고, 암기 확실했는데 잊어버렸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좀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한 3시간 갑니다. 3시간 가. 3시간 뒤에 물어보면 모른다 그래요. 그럼 어떡합니까? 반복해서 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좀 화이팅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려고 지금 합니다. 뭐 이번에도 66세 되신 어르신이, 뭐 어르신은 아니죠. 뭐 나이는 숫자니까 60세 인생 시작하니까 6살짜리입니다. 6살에 합격하셔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결론은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뭔가 화이팅 하시면서 또 이제 조금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가는 겁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60점 목표 1차를 합격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선 진행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첫 페이지를 펴보시면, 전력의 첫 페이지를 쭉 넘어가서 차례를 보겠습니다. 이 목차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전설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례를 보시는 거예요. 전설로. 이 전설로에는 가공전설로와 지중전설로가 있어요. 전설로에는 여러분들 일단 우리 시험 나오는 모든 법이나, 나중에 여러분 전기설비 기술교육 중에서 법이나, 또 우리 전력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문제 빈도가 많은 게 공중에 가설되는, 한마디로 뭐예요? 철탑, 또 전봇대, 전주, 요 밖에 나가면 전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얘기한다, 이게 유념해서 보시고, 뭐 지중설로는 땅속에 있는 거죠. 그런가 보다 이제 알고 가시는 거야. 두 번째 단락에 가보면 설로 정수라고 되어 있죠.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리고 갑시다. 뭘 해야 되는지 그림을. 이 설로 정수와 이 코로나라는 이런 이장이 있는데, 설로 정수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R, L, CG라는 궁극적으로 개념만 보면 이런 얘기죠. 자, 보내는 측입니다. 이게 보내는 측이에요. 보내는 측. 보내면 이제 수요지 이제 받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전기는 220V를 씁니다. 220V 쓰죠. 그럼 한전에서 보내는 측이 이제 한전이겠죠. 뭐 한전에서 220V를 주었거든요. 내가 이제 여기 사용하는 사람인데, 아니 한전에서 220을 내가 쓴다고 달라고 그랬는데 220이 아니고 계속 200V가 오는 거예요. 네. 전압을 체크해 봤더니. 근데 내가 전기 담당으로서 내가 열받지 않습니까? 한전에 갑니다. 한전 어찌 오셨습니까? 아니 내가 220V 전격 전압, 우리 부하의 전격 전압을 달라고 그랬는데 200V가 오는데요. 나를 여기 한전 영업과 직원이 오랍니다. 와서 갔어. 선생님 보세요. 저기 전압계의 지시값 보세요. 전압계의 지시값이 220V를 가리키고 있죠. 어이씨. 아니 얘네는 220V를 가리키고 있어. 다시 왔어. 투덜투덜 왔더니 그래도 200이야. 내 미쳤나 봐. 분명히 220인데 왜 우리는 200이야? 여기에서 이 전선에서 설로 요 길이가 이제 길고 짧음에 따라서 어쨌든 전압 강화라는 게 발생이 됐겠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20V만큼
없어진 거, 이걸 전압 드롭이라고 하는데, 전압 강화가 돼서 200이 왔으면 얘가 잘못 온 거죠.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선에서, 선로에서 얼마가 없어진지를 이미 예상해서 240으로 보내주어야 여기서 20이 드롭이 돼서 220을 정확하게 우리 소비자한테 주는 건 줘야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을 우리는 알아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이제 이 선로정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선로의 중간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 뭐 코로나 현상이나 등등 코로나 현상이나 그런 것을 알아본다 이거예요. 아, 그래? 알겠다. 대충 그런 걸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이거야. 3장에 가보면 송전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송전 특성인데 전기를 보내는 송전선로의 특성을 알아봅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전압을 보면 여러분들 송전선로의 전압은 철탑 위에 제일 높은 게 얼마가 있냐면 765kV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는 그 초초고압이라고 합니다. 울트라 하이 볼테이지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전압이에요. 765kV, 예를 들어서 765kV, 345kV, 154kV. 이런 전압은 우리는 송전 전압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마어마한 전압입니다. 여러분들 220에 만져가지고 죽기도 하고 난리 나는데 이것은 몇 배예요? 그러면 수천 배, 수만 배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전압이에요. 76만 5천 볼트예요. 킬로니까. 그러면 이런 전압을 왜 높게 쓸까요? 하는 그 특성이 있거든요. 전압을 올리면, 전압을 승합을 하면 전압 강화, 아까 있던 이런 전압 강화가 굉장히 주는 특성이 있어요. 또 손실도, 전력 손실도 기하급수적으로 주는 손실들, 그런 특성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손실이 줄면서 송전 연력은 많은 이유, 그런 특성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러한 전선로가 있으면 그 전선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알아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런 현상들은 이제 기사에서 출제하겠지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원선도와 전력 원선도라는 게 있거든요.